자, 2024년 고등학교 3월 전국연합 환경평가 공통과목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입니다. 1번 문제 거의 고정적으로 지수법칙 활용하는 문제가 나오고 있죠. 차근차근히 보면 54의 세제곱분이라는 건 3분의 1제곱의 의미가 될 것이고 2의 3분의 5제곱 곱하는 값인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54라는 것은 27에다가 2를 곱한 값이니까 2의 3분의 1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의 3분의 1제곱이니까 3 남고 2의 3분의 5제곱 되면서 2의 제곱 곱하기 3 남으면서 정답은 12 하면서 5번 되겠습니다. 다음 2번 문제인데요. 미분계수의 정의를 활용하는 문제죠. 미분계수 정의에 의해서 리미트 h가 0으로 할 때 h분의 f 3 플러스 h 마이너스 f3의 값이 f'3이랑 같으니까 2분의 1 f'3의 값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가 될 것이고 f'x를 구하면 3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이 되면서 f'3은 9, 3, 27에 6, 38 플러스 1 될 것이고 9에다가 플러스 1이니까 10이죠. 그래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2분의 1 f'3이기 때문에 5라는 거 구하면서 2번의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다음 3번 문제입니다. 코사인 세타가 양수이고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 한 값이 마이너스 1일 때 탄젠트 세타를 구하는 문제인데 탄젠트 세타가 우린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분모 분자 약분되는 형태가 되니까 결국은 사인 세타의 2배 한 값이 마이너스 1, 즉 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이 양수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은 1이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코사인 세타가 2분의 루트 3인 걸 찾을 수 있을 것이고요. 탄젠트 세타는 루트 3분의 마이너스 1, 즉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이 되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3번의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다음 4번 문제입니다. 주어진 함수가 x는 3에서 연속이다 라고 얘기했었는데 그 뜻은 위의 함수 밑의 함수에 대한 좌우 극한이 같다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즉 리미트 x가 3에 좌극한으로 할 때 fx의 값과 리미트 x가 3의 우극한으로 할 때 fx 요 둘이 같아야 된다 라고 될 것이고요. 3의 좌극한은 3보다 작은 데서부터 가까이 가는 값이니까 위의 식에서 x가 3에 가까워진다라고 보면 되니까 6 플러스 a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3의 우극한은 3보다 큰 데인 아래식에서 함수값이 x가 3에 가까워진다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루트 3 플러스 1 마이너스 a 즉 2 마이너스 a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요 둘의 값이 같아야 되는 거니까 좌변에 2a는 6을 오른쪽 이항하면 마이너스 4가 되기 때문에 a의 값은 마이너스 2가 되면서 4번의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입니다. 다항함수 fx가 주어졌고요. fx가 다항함수라는 거 알고 있고 f'x가 주어졌고 f1의 값을 알고 있을 때 f0의 값을 구하자라는 문제니까 도함수 가지고 원래 함수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거기다 함수값까지 줬으니까 얘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f'x라는 것을 주어진 식 전개해주면 3x제곱 플러스 2x니까 fx 적분해주면 부정적분 구하면 x의 세제곱 플러스 x의 제곱 플러스 c라고 붙을 것이고요. x에다가 1 대입하면 6이 돼야 되니까 1 더하기 1 더하기 c 한 값이 6이 된다. 따라서 c의 값이 4구나라고 찾으면서 fx가 x의 세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4인 걸 찾았기 때문에 f0의 값은 4인 걸 찾을 수 있다라고 되면서 5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6번입니다. 공비가 1보다 큰 등비 수열의 첫 장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얘기할 때 s2분의 s4의 값이 5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등비수열 합공식에 의해서 r-1분의 첫째 항 a1에 r제곱 마이너스 1 하라고 하면 s2가 될 것이고요. r의 s의 4제곱 같은 경우는 r-1분의 첫째 항 있고 a r의 4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약분할 것들 약분하고 남는 걸 보니까 r제곱 플러스 1 남을 건데 이게 5다라는 거니까
r제곱이 4구나라고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공비가 1보다 크다 얘기했기 때문에 결국 r의 값이 2구나라고 찾아주면 될 거고요. A5라고 하는 값은 첫째 항 A1에다가 r의 4제곱 16을 곱한 값이 되는 거죠. 16 곱하기 A1 했더니 48이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A1의 값은 3인 걸 찾을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는 A1 플러스 A4의 값을 구하자 했으니까 3 더하기 3 곱하기 r의 세제곱 2의 세제곱 해주면 되니까 13 곱하기 3 나오면서 정답은 39, 즉 6번의 정답 1번 되겠습니다. 다음 7번 문제입니다. 함수 fx가 닫힌 구간 a에서부터 b까지 감소할 때 b-a의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감소하려고 하면은 우리는 결국 도함수의 부호가 음수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도함수를 구해보면 x의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니까 이 친구 인수분해해주면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나오기 때문에 사실 구간 중에서 길이가 가장 긴 구간은 마이너스 1에서부터 5까지일 때니까 b 마이너스 2의 최대값은 6이다 라고 찾으면 되겠습니다. 다음 8번 문제입니다. 두 함수가 주어졌고 f0가 주어졌고 g'0과 f'0의 값을 구하자 얘기했으니까 주어진 식 다항함수이기 때문에 미분 가능하니 미분을 해보면 되겠죠. 그러면 앞에 함수 미분 뒤에 거 그대로 fx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더하기 앞에 거 미분 마이너스 gx 그 다음엔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한 값은 3x의 제곱 플러스 9가 될 거고 0에서 미분 계수값 구하자 했으니까 0 넣으면 f0 플러스 f'0 마이너스 g0 플러스 g'0는 9구나라고 찾으면 되니까 g0 값을 구하는 게 중요하다. 왜 f0는 이미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f0를 알기 위해서 주어진 식에다가 x에다가 0을 대입해주면 f0 플러스 g0 한 값이 1이고 f0이 4기 때문에 f0는 마이너스 3이라고 찾아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걸 그대로 대입해주면 4 플러스 3 플러스 f'0 플러스 g'0 한 값이 9다라고 되는 거니까 f'0 더하기 g'0의 값이 2라는 거 찾으면서 8번의 정답 2번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입니다. 좌표 평면 위에 두 점 원점과 로그 2의 9, k를 지나는 직선이 직선 로그 4의 3의 x 더하기 로그 9의 8 y-2의 수직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3의 k제곱의 값을 구하는 문제인데요. 결국은 서로 수직인 두 개의 직선이 주어졌으니까 앞에 있는 직선의 기울기와 뒤에 있는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될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다른 말로 얘기하면 결국은 앞에 있는 직선의 기울기를 먼저 구한다 치면 로그 2의 9분의 k가 될 것이고 뒤에 있는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면 이항시켜주면 얘를 이항시켜주면 y를 남기고 9의 8 y는 마이너스 로그 4의 3x 플러스 2가 되는 거니까 y는 로그 9의 8 마이너스 있고 로그 4의 3x 한 값으로 나오겠지. 뒤에 어떤 숫자 나올 거니까. 근데 어쨌든 얘가 기울기가 돼서 마이너스 로그 9의 8 분의 로그 4의 3 곱한 값이 마이너스 1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차근차근히 계산할게요. k랑 여기 플러스로 고쳐주면 되겠고 로그 4의 3 곱한 값이 분자에 있을 것이고 분모는 로그 2의 3 곱하기 로그 2의 9 곱하기 로그 9의 8 이렇게 될 건데 이렇게 된 경우가 결국 1이 되는 건데 잘 보면 이 친구는 뭐랑 똑같죠? 잘 보면 로그 2의 9 곱하기 로그 9의 8인데 결국 얘는 로그 2의 9와 로그 2의 3으로 밑이 2가 되게끔 고쳐준다 치면 8이죠. 그러면 여기 약분되면서 로그 2의 3만 남으니까 결국 3분의 1 대 3만 남겠죠. 즉 3분의 k의 로그 4의 3제곱한 값이 1이 되는 것이니까 k는 로그 3의 4 4의 3분이라고 적을까요? 분의
3이 된다라고 얘기하면 되겠고, 요거는 밑변환 공식에 의해서 3의 로그 3의 4구나라고 될 거니까 결국은 k는 로그 3의 4의 세제곱이랑 같은 거니까 3의 k제곱은 4의 세제곱인 64가 된다라고 찾으면서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입니다. 시각 t는 0일 때 동시에 원점에서 출발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각 위치가 원점에서 위치가 원점이구나 라는 거, 즉 셈이 아직까지는 적지 않았지만 V1, V2, B점의 위치를 S1, S2라고 얘기한다면 S0가 0이고 S2 제로도 0이다. S1 제로, S2 제로 전부 0이다 라는 얘기하게 된다라는 거. 근데 어쨌든 속도가 좋아졌으니까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속도 가지고 위치를 구하려고 하면 적분해 주면 되는 거죠. 즉 t의 세제곱 마이너스 3t의 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원래 c 나와야 되는데 출발 지점이 0이 원점이었으니까 0이다 이렇게 될 거고, q점의 위치는 결국은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6t, 역시나 원래 적분상수 붙어야 되는데 S2제로가 0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적분상수 0이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될 거고, 둘이 만난다 했으니까 위치가 같아야 되는 거니까 S1t 마이너스 S2t가 제로가 되는 점 찾아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연립해주면 t의 세제곱 마이너스 2t제곱 마이너스 8t가 되고, 인수분해 해주면 t의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8 되는 거고, 인수분해 또 역시나 계속 할게요. t 플러스 2에 t 마이너스 4가 되는 거니까 출발한 시각으로부터 다시 만나는 점은 마이너스 2는 다시 만나는 시간이 안 되는 거니까 결국 4초이다 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그래서 t가 4초일 때까지 q가 움직인 거리를 구하자라는 문제입니다. 이를 잘 봐야 돼요. 거리라고 얘기했고 위치 변화량에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리라고 얘기하는 건 내가 이동한 거리를 s라 준다면 인테그랄 0에서부터 4까지 속도의 양수로 만든 속력을 적분해 줘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속도는 마이너스 2t 플러스 6이라 주어졌으니까 사실 얘는 그래프로 얘기하면 이런 상황인 거죠. vt라는 그래프가 여기 t, 여기는 vt라고 생각할게요. 그러면 길이가 마이너스 2짜리고 y절편이 6인 거니까 3에서 만나는 형태, 이런 모양이니까 절대값 씌운 함수는 요 영역의 넓이들을 더해주면 되겠죠. 먼저 왼쪽 삼각형은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6 나오고, 오른쪽 삼각형은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2라고 나오겠죠. 그럼 넓이 구해주면 9 더하기 1 나오니까 거리가 10이다 라고 나오면서 정답 4번 되겠습니다. 10번 문제도 자주 나오는 친구인데 움직이는 거리냐 변화량이냐 라던가 또는 원점에서 출발한다는 이런 조건들 잘 확인하면 충분히 잘 풀 수 있는 문제고, 이런 것들 체크를 꼭 해야 된다 라는 거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번의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입니다. 공차가 음의 정수인 등차 수열에 대하여 A 6 번째 항이 마이너스 2인 걸 알고 있고, 시그마 k는 1부터 8까지 절대값 ak는 시그마 k는 1부터 8까지 ak 플러스 42일 때 시그마 k는 1부터 8까지 ak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런 거 기출 같은 걸 풀어본 친구들은 알 수 있을 텐데, 결국 이 친구를 왼쪽으로 이항한다 치면 결국은 절대값 AK 마이너스 AK 한 값이 42입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친구가 좀 독특한 친구죠. 어떻게 얘기할 수 있다. 얘는 절대값 때문에 AK 안에 있는 친구가 0보다 큰 경우는 0이 되는 친구고요. AK가 음수인 경우는 마이너스 2AK가 되는 친구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확실한 거는 공차가 음의 정수인 것을 알고 있고요. 문제에서 음의 정수이다. 그 다음 6번째 항이 음수인 걸 알고 있으니까 확실한 건 6번째 항, 7번째 항, 8번째 항은 음수인 게 확실한 거예요. 그럼 첫 번째는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절대값 AK-AK라는 건 음수항만 남거든요. 그러면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A 6번째, 7번째, 8번째 항들은 무조건 살아남아 있어요. 앞에 있는 친구들은 무엇이 살아있는지 몰라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맨 첫 번째 우리 생각해보는 거 심플하게
A 여섯 번째부터 시작해서는 음수인 거고 다섯 번째 항은 양수인 경우로 생각하면 결국은 시그마 K는 1부터 8까지 절대값 AK-AK라고 하는 친구, 즉 K는 1부터 8까지 다시 적어보면 절대값 AK-AK라고 하는 친구는 무엇만 남는다? 음수 부분 나오니까 여섯 번째 항부터 여덟 번째 항까지 마이너스 2 AK가 남을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다시 말하면 마이너스 2 묶어내면 A6, A7 더하기 A8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 값이 얼마? 42예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등차 중앙에 의해서 A 여섯 번째 항과 A 여덟 번째 항을 더한 건 2A7이 될 거니까 더해주면 마이너스 6A7이라는 값이 42, 즉 A7의 값이 마이너스 7이라는 걸 찾을 거고요. A6은 마이너스 2인 걸 알고 있으니까 공차가 마이너스 5구나 이렇게 되면서 A5가 3이다라는 것도 만족할 수 있다라는 거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조건에 맞는 수열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쌤은 지금은 안 해보겠지만 한번 직접 해보세요. 나머지 케이스 A5가 음수인 경우 A4부터는 양수인 케이스라던가 A4까지는 음수고 A3부터 양수 이런 케이스들 다 계산해보면 조건에 맞는 친구가 없다라는 거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공차가 얼마인 마이너스 5인 등차 수열입니다 라고 찾으면 되는 것이고요. 시그마 K는 1부터 8까지 AK 그러면 구하자는 거니까 등차 수열 합공식에 의해서 2분의 8 A1 더하기 A7 A8이죠. A8의 값이 결국 등차 수열의 합이 되고 4배의 A1 더하기 A8일 거 될 건데 등차 중앙에 의하면 또다시 A1 더하기 A8이라는 친구는 결국은 A4 더하기 A5랑 같다라는 거. 여기서 A4까지 구해주면 계산이 더 편하겠죠. 8 되겠죠. A4는. 그러면 4 곱하기 8 더하기 3 되니까 정답 44가 되면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쌤이 지금 나머지 조건에 대한 얘기는 다루지 않았지만 나머지 조건 A5까지 음수인 경우, A4까지 음수인 경우, A3까지 음수인 경우 이런 케이스들을 다 해보면 답이 안 맞다라는 거 확인해보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문제에서 뭐 모든 합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딱 케이스 하나 나올 것이다 라는 거예요. 케이스 하나 딱 찾았기 때문에 더 풀지 않아도 괜찮을 것이다 라는 거 확인해주면 되겠습니다. 수열은 이제 등차 수열에 대한 문제들 특히나 특징들을 좀 이해하고 계산을 빨리 해주는 연습도 해주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11번 정답 2번 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입니다. 실수 A에 대하여 함수 fx는 다음과 같이 주어졌고요. 그랬을 때 gx는 인테그랄 마이너스 4에서부터 x까지 ft dt라고 주어졌습니다. 쌤이 작년 3학년 친구들을 대상으로는 좀 많이 언급을 했었는데요. 22년 3월 학력평가 22번 문제였던 것 같아요. 기억엔 다시 보려니까 또 기억이 조금 안 나는데 22년도 3월 환경평가 22번을 보면 이 정적분으로 주어진 함수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라는 것을 거기서 정확하게 언급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요. f라는 함수, 우리 적분 안에 있는 피적분 함수인 f라는 친구가 연속이면 정적분으로 표현된 이 친구는 미분 가능한 함수다라는 거. 자, 어쨌든 뭐 중요한 건 어쨌든 그런 사실이 있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쌤 얘는 0에서 미분은 되는데 0에서 미분은 가능하고 미분계수도 같네요, 심지어. 0에서 연속이고 미분계수도 심지어 같죠 해주고 고민이 크게 되지 않는데 사실은 이게 연속만 되어도 이 g라는 친구가 미분 가능한 함수다라는 걸 알아두면 좋겠고요. g'x라는 친구가 결국 fx가 되는 것이고요. 2에서 극소값 갖는다 했으니까 g'이란 값이 결국은 부호가 변하는 친구가 돼야 되기 때문에 0이 되어야 된다라는 걸 얘기해주면 되겠다는 거죠. 그 뜻은 f2가 0이 되는 거고 f1 구해보면 6 플러스 a가 되는 거기 때문에 a 값이 마이너스 6이구나 라고 찾으면 됩니다.
그럼 이제 극대값만 찾으면 되는 건데 극대값은 나머지 0이 되는 친구를 찾아둬야 되겠죠. 근데 얘는 어차피 1차니까 더 이상 0 되는 거 없고 위에서 a가 6일 때 찾아주면 되는데 위에서 3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6이니까 3 꺼내면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 나올 것이고요.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2 하나, x 마이너스 1 하나 나오는 거죠. 근데 0보다 작은 부분 보는 거니까 마이너스 2에서 또 다른 해를 가지면서 극대가 되겠구나라는 거 찾아주면 되겠고요. 결국 g 마이너스 2의 값을 구하자는 거니까 인테그랄 마이너스 4부터 마이너스 2까지 3x의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6 dx 계산해주면 되겠다 이게 되는 거죠. 적분 계산은 뭐 안 해도 될 것 같지만 그래도 하면 x 세제곱 플러스 2분의 3x의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대입하자 이렇게 될 거고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8 마이너스 4 대입하면 플러스 64 플러스 2분의 3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6에 마이너스 2 플러스 4가 되겠죠. 요거 계산해주면 답이 나옵니다. 차근차근히 적분 계산해주면 요 적분 결과 26 되면서 12번의 정답 5번 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3분 AB의 길이에 2배 한 것이 3분 BC의 길이와 같고 ABC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이 마이너스 8분의 5라고 주어졌습니다. 삼각형 ABC의 외접원을 O라고 얘기하고 원 O 위의 점 P에 대하여 삼각형 PAC의 넓이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점 P를 Q라고 할 때 QA의 선분의 길이는 6루트 10이다 라고 주어졌습니다. 거기다가 CDB의 각의 크기가 3분의 2파일 때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럼 일단 외접원의 반지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무슨 법칙? 사인 법칙을 쓸 것이야 이게 되는 거죠. 사인 법칙. 그럼 사인 법칙 쓰는 격은 결국은 주어진 각이 D각, CDB각을 알고 있으니까 사인 법칙에 의해서 CDB각에 대한 사인을 분해 BC의 길이가 결국 2R이 될 거고요. BC의 길이는 결국 다시 2배의 AB의 길이랑 같을 거니까 R이라고 하는 친구는 사실 사인 3분의 2파이분의 AB의 길이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내 문제 끝을 보니까 내가 구해야 되는 건 결국은 이 AB라는 길이가 얼마일까 구해내는 게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AB의 선분의 길이를 X라고 두고 그 다음엔 BC의 길이를 2X라고 두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각은 여기 ABC의 각의 크기에 대한 코사인을 알고 있고 문제에서는 그 다음에 PCA의 넓이가 최대가 되게끔 하는 점을 Q라고 얘기한다 했으니까 결국 AC라는 점에서 가장 멀리 떨어지게끔 정반대편에 있게끔 Q가 있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삼각형이 아니라 곡선처럼 되네. 이런 형태로 가장 멀리에 있도록 하는 점이 Q일 거고 그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등변 삼각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알 수 있는 건 결국은 여기가 6루트 10이라고 줘졌는데 QC의 길이도 6루트 10일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아까 ABC라는 각의 크기에 대한 코사인을 알고 있는데 이 Q점에 대한 각도 결국 뭐가 돼야 된다? 아주 위에 주어진 코사인이랑 각이 여기 두 각의 크기가 이 두 각의 크기가 합이 파이가 될 것이다. 외접원에 대한 사각형 모양으로 나오니까 마주보는 대각의 크기가 파이가 돼야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x의 제곱 플러스 2x의 제곱이니까 4x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x 곱하기 2x의 코사인 요각의 크기는 마이너스 8분의 5한 값이 결국 AC라는 선분의 길이의 제곱이 될 건데 이건 1로만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어디 6루트 10 있는 쪽으로 36 곱하기 10 근데 그게 2개 마이너스 2 곱하기 6루트 10 2배니까 또다시
36 곱하기 10 곱하기 여기 주어진 각에 대한 코사인은 반대편에 있는 각에 랑 더하면 파이가 될 거니까 부호만 반대인 코사인 값이 나올 것이다 라고 찾으면 될 거고, 여기서 공통 묶어주니까 2 곱하기 36 곱하기 10 곱하기 8분의 3 남겠죠. 여기 공통 이것들 묶어낸다 치면 1-8분의 3인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차근차근 또 약분할 것도 있으면 약분 4, 9가 되는 거니까 좌변에 9 곱하기 3 곱하기 10이 남아있을 것이고요. 여기도 좀 깔끔하게 계산해 봅시다. 앞에 거 얘네 둘 더하면 5x제곱 플러스 되고 2 두 개 2 약분하니까 2분의 5x제곱 다음 값이니까 2분의 15x의 제곱이 9 곱하기 3 곱하기 10이구나 라고 되는 거죠. 3약분 5, 5약분 2 양변에 곱해주니까 x의 제곱이 9, 4, 36 나오니까 x의 길이가 6인 걸 찾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내가 구하고자 하는 외접원의 길이는 사인 3분의 2파이니까 루트 3분의 2 곱하기 6 되면서 유리화해주면은 루트 3 약분하니까 4 루트 3이라고 나오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삼각함수 활용 문제가 나왔다 라고 하면 결국 마지막에 내가 뭘 알아내는 것이 좋을 것일까, 그게 우리 기존에 주어졌던 문제 조건이랑은 어떤 법칙을 쓰기 좋을 것인가 이렇게 관찰하는 눈을 보여주면 충분히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4번의 정답 2번 되겠습니다. 자, 14번 문제입니다. 두 정수 a와 b에 대하여 함수 fx가 다음과 같이 주어졌고, y는 fx라는 그래프와 y는 t라는 직선이 만나는 점의 개수를 gt라고 얘기하고, gt가 불연속이 되도록 하는 k가 두 개가 있도록 하는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럼 결국은 내가 찾아야 되는 건 y는 fx랑 y는 t라는 직선이 만나는 점을 얘기를 해야 될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위에는 2차, 3차 함수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2차 함수가 제대로 있다고 치면 y는 t가 이렇게 2차 함수보다 한참 아래에 있는 경우는 만나는 점의 개수가 0개일 거고, 접하는 경우는 왜 안 올라오지? 다시 내가 이걸 꺼놨구나. 다시 위로 올라가서 접하는 경우에선 교점이 1개가 될 거고, 그 위로 올라가 버리면 교점이 2개가 되니까 사실 이렇게 2차 함수가 있으면 불연속이 되는 점은 접할 때예요. 그 다음 마찬가지로 생각해보면 3차 함수가 있으면 밑에 있는 경우에는 교점이 1개, 접할 때 또다시 2개, 그 위로 가면 3개, 다시 접할 때 2개, 그 위로 가면 다시 1개가 되니까 사실 또 역시나 접할 때 불연속이 될 수밖에 없어요. t가 점점점 올라감에 따라서 1개, 2개, 3개, 2개, 1개 이런 형태로 변하면서 그 접하는 경우가 딱 불연속으로 표현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은 요러한 문제를 보니까 만나는 점의 개수가 gt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y는 fx라는 그래프랑 y는 t라는 직선 해놓고 x축이랑 평행하게끔 직선 왔다 갔다 해서 접하기 시작하는 점들이 결국 불연속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근데 이 친구들은 끊어진 형태의 함수니까 끊어진 부분도 주의해서 봐야 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2차 함수가 만약에 이렇게 끊어져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만. 그러면 여기 아까 있듯이 접하는 경우보다 아래 있는 경우는 교점이 0개, 접하는 경우에 1개, 그 다음에는 그 위로 가면 2개 가다가 또다시 마지막으로 끊어진 부분에서 만약에 여기 비어 있다면 다시 1개가 되면서 또다시 불연속일 수 있는 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불연속이 되는 점을 찾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접하는 곳 또는 끝점이라고 얘기하게 되겠죠. 끝점, 엔드포인트, 끝점이 되는데 이 부분에서 좀 유의해서 그래프를 관찰해야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그러면 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 것인가를 잘 확인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2차, 3차 있으니까 2차가 그리기 편하긴 하지만 2차는 정수 A와 B가 끼어 있어서 그래프의 모양을 파악하기는 어려워서 밑에 있는 친구를 좀 보도록 할게요. 밑에 있는 친구는 식이 완벽하니까 그래프의 모양을 그릴 수 있을 거니까요. 자, 그러면 앞에 공통을 좀 묶어내면 x제곱 x-3 플러스 5라는 형태의 3차 함수인 거니까 0일 때 함수값이 0 대입하면
0 되면서 5가 되는 거고 3 대입해도 0이 5가 되는 건데 0은 제곱이 있으니까 접하는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겠다라고 생각해주면 3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해주면 되겠죠. 여기가 y는 5 라는 직선에서 흰색 동그라미로 생기게 되겠죠. 아이고 좀 가까이 가서 지워야 되나? 자, 뭐 이런 식으로 0보다는 여기가 0이니까 0보다 큰 데에서 내려가기 시작해서 밑을 찍었다 올라가는 여기가 3인 거니까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질 것이다 라는 거. 그 다음에 0 왼쪽에는 2차 함수가 그려진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조심해야 되는 건 극소 지점도 찾아줘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3차 함수의 특징을 잘 알고 있는 친구는 극소점 찾기 쉽죠. 2라는 거. 특성을 잘 모르고 있으면 간단하게 미분해보면 되겠죠. 3x의 제곱 마이너스 6x가 되는 거니까 3x 같이 묶어내면 2에서도 다시 극소점을 가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에서 또 극소점 갖는다. 그러면 2에서 함수값 구하면 8 마이너스 12에다가 플러스 5니까 1 되겠네요. 함수값 1. 그래서 2,1이 또 극소값을 가지고 올라간 형태의 3차 함수니까 확실한 건 이 오른쪽 부분의 그래프만 보더라도 불연속이 될 수 있는 점이 두 개인 거죠. 여기와 여기.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죠? 아까 3차, 2차 그래프로 얘기했지만 t가 여기 밑에 있는 경우에 교점이 0개인데 접하는 경우에 1개 생겼고 그 이상 가면은 2개가 되고 있고 여기 가면은 마지막 비어 있으니까 1개가 되니까 또다시 여기서 불연속이 되니까 불연속인 점이 2개 이미 생기는 거죠. 근데 나는 2차 함수 나머지 2차 함수도 생각했을 때도 불연속이 2개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가능한 경우가 몇 가지 안 되죠. 아까 쌤이 얘기했듯이 이렇게 됐을 때 방금 얘기했듯이 불연속이 되려면 2차 함수가 불연속인 점 역시나 2개가 더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이 친구는 어디? 아까 얘기했듯이 일단 어디? 꼭지점 부분을 봐줘야 된다는 거. 그럼 이 친구도 조금 정리를 해주면 이 친구도 꼭지점 부분을 내가 주의해서 봐야 된다. 왜? 아까 접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될 테니까 라는 거 생각하면 식을 고쳐주면 얘는 x-a의 제곱 플러스 a 제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플러스 b 제곱 마이너스 4분의 3 a 제곱이어서 꼭지점인 a에 따라서 위치가 달라질 것이다 라고 될 수 있죠. 그러면 좀 쉽게 생각하기 위해서 a가 0보다 큰 경우로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얘기할까요?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꼭지점이 2차 함수의 그래프가 0, 여기가 0인데 여기보다 왼쪽에 있게끔 그래프가 그려지게끔 하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무조건 올라간 형태 그래프 부분만 있겠죠. 이런 형태로 그려져야 되니까 꼭지점 내려가더라도 꼭지점 오른쪽 가면 올라간 형태의 그래프 어떻게 보면 2차 함수 중에서 이런 부분만 붙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불연속인 점이 2개가 되게끔 하려면 이 친구가 만약에 붕 떠서 여기 있어 버리면 여기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이 2차 부분이. 그럼 어디? 여기 위에서는 1개. 여기까지 1개인데 그 사이에 2개가 되는 거니까 불연속인 점이 하나 더 추가되니까 요 케이스는 문제에서 조건에서 불연속이 2개인 점은 아니겠네 라고 될 거라는 거죠. 그럼 조금 더 내려가서 여기 만나버리면 그 위에는 교점이 2개, 여기도 2개, 밑으로도 2개 하니까 여기 써도 안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 경우에서도 불연속인 점이 1개만 생기는 거라서 안 된다라는 거죠. 다시 한 번만 더 볼게요. 다시 한 번 더. t가 여기 있는 경우에서도 3, 이 밑에 2개 해가 있는데 우리 아까 5에서도 불연속이 될 거다 했는데 여기서도 2개이기 때문에 2에서부터 2로 하다가 여전히 2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일정하게 2로 나오다가 처음으로 밑에 극소 부분에서 1이 되고 0이 되면서 여기서만 불연속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2차 함수 부분이 여기 원점에서 5가 되게끔 붙으면 안 되겠구나라고 찾을 수 있고요. 조금 더 내려갈게요. 만약에 조금 더 내려가서 이렇게 생겼다. 2차 부분이 이렇게 생겼다라고 얘기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역시나 아까 위에서처럼 이 부분이 또 불연속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위에서는 1개씩 만나다가 이 부분에서 만나는 점이 계속 달라지니까 여기서도 잘 보면 만나는 점 2개 가다가 여기 가면은 하나 흰색이니까 2개 근데 그 밑으로 가면 3개가 되니까 여기서 불연속이 되고 있고 근데 여기 만나는 꼭지점 0인 부분에서도 마지막으로 하나 둘 3개 만나는데 그 아래로 가면 2개가 되니까 이 꼭지점 부분에서도 불연속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케이스도 안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꼭지점 부분이라 얘기하면 돼요. 0에서 부분이라 0에서 함수값이라 얘기하겠죠. 자, 어쨌든 여기서도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계속 안 될까 했더니 여기가 어디로 내려가면 딱 여기 y 값이 1인 부분으로 내려가면이 되는 거죠. y가 1인 부분으로 내려가면 위에서는 이렇게 생긴 위에서는 교점이 몇 개? 두 개 하다가 여기는 아직까지는 두 개, 여기 흰 동그라미이기 때문에 두 개가 돼요. 근데 그 밑으로 가면 세 개 되니까 5에서 불연속이 되는 것이고 쭉쭉쭉쭉 내려오면 셋 하다가 접하는 여기 1에서 부분에서 또다시 두 개가 되고 그 밑으로 가면은 0개가 되는 거기 때문에 불연속이 될 수 있다 라고 되는 거죠. 그래서 a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는 결국은 0에서의 함수값인 4분의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란 값이 1이 될 때 1인 경우에서 1인 경우가 되면은 불연속인 점이 두 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두 개 제곱 어떤 제곱 숫자 두 개 더해서 0이 1이 되는 경우는 결국은 4분의 a제곱이 1이면서 b가 0인 경우 또는 4분의 a제곱이 0이면서 b제곱이 1인 경우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나타나는 a, b는 2,0이겠죠. 쌤 마이너스 2는요 라고 얘기하면 쌤이 a를 맨 처음엔 0보다 크다 얘기했기 때문에 하나만 가져와야 되고요. 또 a 플러스 b라고 하는 친구가 여기서는 a는 0이고 b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다 해서 어떻게 보면 3개의 점이 생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될까요? 자, 그럼 이제 남은 건 이제는 어디 꼭지점인 a가 0보다 작은 꼭지점인 a가 0보다 작은 경우를 고려해 봅시다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보면 내려가다가 올라오는 그래프 부분이 0에서부터 시작해서 요런 그래프 2차가 붙을 것이다. 이렇게 생긴 애가 붙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역시나 여기선 불연속의 후보가 어떻게 되냐면 끝점인 부분이 불연속의 후보고 또 극소 부분 2차 함수의 극소이자 꼭지점이 또다시 불연속의 후보가 되겠죠. 근데 얘네가 잘 붙어서 불연속점이 여전히 두 개여야 되니까 이 친구가 어디 붙어야 될 거냐 했더니 이렇게 붙어야겠죠. 거기다 심지어 쌤이 지금 그림상에서는 안 됐네. 이 2차가 어떻게 붙어야 될 것이다. 결국은 이 꼭지점 부분이 여기 극대점에 붙으면서 끝점 0에서의 끝 부분이 극대점에 붙으면서 꼭지점 부분이 y는 1 부분에 딱 붙어버린다고 치면 위로 여기서는 그 점이 2개, 여기서 3개가 되고 그 다음에 4개가 되고 그 다음에는 2개가 되고 0개가 되는 거니까 여기 위에서 2개, 3개, 4개, 2개, 0개 이렇게 변하고 있을 테니까 여기 3과 2인 이 부분이 불연속이 되겠구나. 그래서 불연속점이 역시 2개 생기는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0에서 함수값이니까 4분의 a 제곱 플러스 b제곱이 5가 되고 그 다음엔 꼭지점의 함수값이니까 b제곱 마이너스 4분의 꼭지점이 얼마? 4분의 3의 2제곱이죠. 제곱 요게 1이 되는 경우에서 불연속 이점이 딱 2개만 되겠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정리해볼까요? b제곱 플러스 4분의 a제곱이 5 b제곱 마이너스 4분의 3a제곱이 1 되는 애를 찾아야 되니까 빼주면 a제곱이 4 즉 a가 플러스 마이너스 2인데 역시나 가정에서 음수여야 된다 했으니까 a가 마이너스 2가 될 거고요. b는 대입해준다 치면 b제곱 플러스 1이 오니까 b가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겠구나 라고 돼서 역시나 점이 몇 개? 2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점의 개수가 총 몇 개로 5개가 되는구나 라고 해서 14번의 정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쌤이 이 불연속인 점이 되는 개수에 대한 얘기를 조금 자세히 하려고 풀이를 좀 길게 설명을 했는데 결국 중요한 거는 만나는 점의 개수라는 문제, 만난 점의 개수와 관련된 문제는 결국은 접하는 지점에서 불연속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충분히 풀만하고요. 24학년도 수능에 14번 문제였던 것 같아요. 선 기억에 14번 문제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거기서는 좌극한 우극한의 값의 합으로 얘기했는데 그 값이 달라지게끔 하는 값을 찾는 거여서 역시나 불연속인 점을 얘기하게 되는 그런 개념의 문제가 나왔었기 때문에 그걸 한번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14번의 정답 3번 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입니다. 기납적 정의와 관련된 문제이고요. an 플러스 1이 an이라는 값이 n보다 크면 an 그대로 갈 거고요. an이 n보다 작은 경우에는 3n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n 1로 계산할 것이다. 근데 a5의 값이 5가 되도록 하는 a1의 곱을 구하는 형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쌤은 어쨌든 거꾸로 다섯 번째 항에서부터 첫 번째 항으로 내려가는 형태니까 an이라고 하는 값을 n 플러스 1 기준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라고 바꿔볼게요. 어떨 때 an이 n보다 클 때는 an이나 n 플러스 1이나 같을 거고요. an이 n보다 작거나 같으면 3n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n 플러스 1 이런 형태로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겠죠. 그럼 무슨 말이냐면 옆으로 가서 차근차근히 내려가서면서 계산해 볼게요. n의 값이고 an의 값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쭉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다섯 번째 항일 때는 an이란 값이 5로 나온다는 건데 네 번째 항일 때는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계산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먼저 an 플러스 1이랑 같게 나와서 그대로 5가 되는 경우가 있어. 어떨 때 이렇게 계산한다는 거야? an이 5보다 a4죠. a4가 4보다 크면 an 플러스 1이 5라고 계산할 거야 이렇게 된다는 거죠. 맞나요? 근데 요 조건 만족하니까 a4가 5인 경우는 a5가 5가 될 수 있겠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그 다음엔 만약에 밑에 어떻게 보면 식으로 만약에 an이 n보다 a4가 4보다 작아서 요런 계산을 해서 an 플러스 1 나왔을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얘기한다고 치면 an 플러스 1 5니까 5는 4 대입하면 4, 3, 1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 4 이런 형태로 계산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a4는 얼마? 이항하면은 5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이렇게 계산하는 경우는 A4가 어떤 경우? 4보다 작은 경우 이렇게 계산할 거라는 건데 5가 나왔으니까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없다라는 거니까 요 말은 틀렸다라고 얘기하게 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추측해 나가자라는 소린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항도 가볼게요. 자, 요 친구 필요 없으니까 좀 지울게요. 공간을 위해서. 자, 세 번째 항 한번 구해볼게요. 세 번째 항은 A3이 만약에 3보다 크면 왼쪽에 있는 값 그대로 계산할 거예요가 되고 A3이 3보다 작으면 A3이란 친구는 어떤 형태로 계산할 수 있다? 3 들어가면 되니까 9-2-5로 계산할 수 있을 것이다. 2라는 거니까 요 조건도 만족한다라는 거니까 그대로 계산 가면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즉 A3이 2였으면 A4라는 값이 5로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계속 갈게요. A2란 값이 2보다 큰 경우에는 A3이랑 A2가 같을 거고요. A2가 2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뭐였죠 숫자가 3이 6이었으니까 6-2-5로서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요 값은 마이너스 1 나오는구나 이렇게 될 거고 A2가 또 역시나 2보다 큰 경우에는 A3이랑 2랑 똑같이 나와 이렇게 되는데 요 조건 만족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는 A2가 2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에 6-2-2라고 하면서 2라고 계산할 수 있으니까 이 경우는 또 가능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n이 1일 때 가자 이렇게 되는 건데 역시나 두 가지 케이스. A1이 1보다 큰 경우에는 5라고 그대로 나올 거고 A1이 1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는 3-2-5로 계산할 거니까 마이너스 7, 마이너스 4라 나오겠네요. 그러면 1,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경우가 되니까 5로 계산 나올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요것도 맞고 요 경우는 A1이 1보다 큰 경우에는 마이너스 1로 할 건데 조건 안 맞고 A1이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1 이렇게 되니까 1 되죠. 그럼 얘는 2가 되는 거니까 조건에 맞지 않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다시 A1이 1보다 큰 경우는 2 A1이 1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는 3-2 마이너스 2 하면 마이너스 1라고 나오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A1이 가능한 숫자는 5, 마이너스 4, 2, 마이너스 1이구나 라고 얘기하면서 4개의 숫자 A1의 곱은 40이 되면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거꾸로 역추적하는 형태, 역추론하는 형태의 문제였습니다. 아주 차근차근히 an 플러스 1과 an의 관계를 바탕으로 an 아래쪽으로 점점 역추적해가는 형태의 문제. 충분히 연습을 하면 풀 수 있고 시간 투자만 하면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연습이 안 되면 절대 풀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꼭 연습 한 번씩 해보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공통 과목에 해당하는 문제 중에서 우리 객관식 문제죠. 오지선다 문제 풀이 마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주관식 문제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업 듣는다고 고생했습니다.